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과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금액 9억 원이 부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9억이 넘어버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받는 연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해지 수수료도 없으니 더욱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서 장수할 수 있다면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2017년 기준 만 70세가 2억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형을 선택하면 매월 61만원, 3억 주택은 92만원, 5억 주택은 15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한해 재산세 25%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변제를 위해 처분 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7년도에 나온 오르는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 잘 팔리는 부동산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약간의 요율 같은 부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큰 골자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요. 전 월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보증금 없이 월세로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입니다. 주택가격을 감정할 때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근거로 합니다. 시가가 9억이라도 5억 원치만 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계속 연금을 받기 위한 방식인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사갈 다른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는데 이를 주택연금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을 위해서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연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혼인신고 전후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의 한 채가 더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신혼부부들은 공동명의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주택을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누진세율로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보유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양도차익이 1억 원 발생 시 남편 혼자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9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1,2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 250만 원도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같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 및 부대 비용, 증여세 등에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범위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공동명의로 하면 단독명의일 때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24%로 소득세율이 감소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상가 임대로 임대소득은 소유자별로 나누어 귀속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절세 효과도 큰데요. 부부가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절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이며 1주택 이상은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12억짜리 주택을 단독으로 하면 초과 6억 원의 부동산 1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하면 초과 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6억 원씩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다 장기 보유와 고령자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20억대에서는 공동명의라면 과세 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율도 0.75%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토지 보유의 공시가액이 최대 10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지분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대 콜센터 126번에서는 기본적인 세금을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절세하면 더 자기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